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요즘 독감주의 보던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괜찮으신가요? 저는 지금 막 감기로 콧물, 기침, 열까지 아주 죽을 맛이네요. 그래도 목요일 정규 방송에 휴방이란 없습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시리즈물로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더욱더 자세하게, 그리고 뒷이야기까지, 거기에 투자 포인트는 범위죠. 그 시리즈물로 첫 번째, 천안의 고속도로입니다. 천안의 고속도로는 현재 운행 중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운행 중에 있고, 현재 총 3개가 계획되어 있어요. 천안의 남북권에는 아산 천안간 고속도로고, 저는 천안 사람이니까 천안 아산 고속도로라고 할게요. 그리고 동부생활권에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그리고 천안 아산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 뭐가 있죠? 바로 공주 천안간 고속도로가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곧 개통을 예정하고 있는 천안 아산 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고고! 해당 고속도로의 노선 번호는 32번. 과거 계획에서는 아산 청원간 고속도로였으나 청원과 청주가 통합되고 아산 청주 고속도로로 노선 명칭이 변경되었어요. 갑자기 왜 아산 청주 고속도로냐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산, 천안, 청주를 연결하는 전체 노선 중 천안의 동부고속도로의 분기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염치까지 연결하는 이 구간이 바로 천안 아산 고속도로예요. 이전 노선 계획에서는 이 부분이 천안 분기점에 접하는 게 아닌 이쪽 밑으로 해서 2018년에 개통한 옥산, 오창 구간으로 접속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 노선은 변경이 되고 현재 그림과 같이 천안 분기점에서 옥산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구간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안 아산 고속도로는 국토종합계획에서 동서 5축으로 당진의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을 하려고 했으나 초기에는 교통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삽교 통과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서부내륙 고속도로에 염치까지만 연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었죠. 이후에 당진의 서해안고속도로까지 연결하는 당진 아산고속도로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쪽의 당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산, 천안, 괴산, 쭉 걸쳐 영주, 울진까지 이어질 예정이죠. 이 노선은 향후 설명드릴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노선과 거의 겹쳐요. 여하튼 우리나라는 경부축 중심으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동서광역교통망이 부족한데, 이러한 동서축이 앞으로 균형 발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요. 천안 아산 고속도로는 1992년부터 언급이 되다가 2001년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요. 2006년 11월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제출이 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진 천안에서 당진 아산 구간의 교통수요 감소 및 삽교 통과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전체 구간 중에 아산 천안 구간만 우선 추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해당 구간을 2015년 12월 23일에 착공을 시작해서 2022년 11월 기준 약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요. 계획상으로는 2022년 말인데 이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23년이나 24년은 되어야 준공이 되어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른 구간인 209인 인주 염치는 2027년 준공 예상, 309인 당진 인주는 2029년 준공 예정이에요. 천안 아산 고속도로만 보자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06년에서 준공 예정인 23년까지 약 16년이 소요되었죠. 고속도로 건설이라는 것은 정말 긴 시간이 소모됩니다. 다음은 동선이에요. 앞으로 차량이 어떤 동선으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 발생할지를 예상할 수 있다면 투자 포인트를 바로 거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일단 그 동선을 한번 보자면 큰 그림으로는
동서축이 생기는 것이니 이걸 통해서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되었던 호남으로 가는 이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통행량도 분산시켜주고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할까나? 광역교통시설에서 이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이쪽으로도 분산이 가능하고요. 서해안 고속도로도 이렇게 분산이 가능하고요. 약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은 천안과 아산의 이 두 지역과의 고속도로의 통행 흐름을 보자면 현재는 아산시에서의 고속도로 통행 수요가 경부고속도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천안의 내부 교통망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이죠. 뭐 그 외에 돌아가는 길들은 이렇게 해서 34번 국도의 북천안 IC를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교통량들이 천안의 내부 교통망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천안의 주요 교통망인 1번 국도, 21번 국도, 북부대로의 교통량이 집중된 것들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요. 천안 내부로 보자면 남북권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목천 삼룡을 통해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타던가 아니면 취암선 터널을 통해서 경부고속도로의 목천 IC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곳이 출퇴근 지옥인 곳이에요. 그럼 이 천안 아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내부의 혼잡한 도로를 이용하지 않아도 앞으로는 서천안 IC를 통해서 경부고속도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그리고 좌측에는 서부내륙으로 호남을 가든 어디 경부고속도로를 타든 지금의 교통지정체를 일부 해소할 것으로 보여요. 이건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향후 LG생활건강 퓨처 일반 산업단지가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된다면 청주공항 또는 인천공항에서의 관광객 수요가 해당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고 인근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상권 형성으로 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천안 아산 고속도로는 천안과 아산의 고속도로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인근의 개발 방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고속도로는 모든 지역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경부고속도로가 그랬잖아요. 경부고속도로는 내부에는 개발에 대한 방향을 불러왔지만 외부로는 고속도로의 단절 영향으로 성장의 축을 단절시켜서 유량동 일대의 개발을 늦추었죠. 물론 이건 고속도로 영향만이 아닌 일대의 지형적 특성도 있긴 했지만요. 자, 그런데 천안아산 고속도로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고속도로의 내부는 농경지의 비율이 높아 향후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개발이 그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고속도로 외곽의 이러한 단절 지역에는 고속도로의 단절 영향과 산악지형이라는 지형적 특성이 만나게 된다면 천안의 현재 성장축이 남북인데 이 남쪽에 대한 확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고속도로로 단절된 지역이 지역 불균형이 발생한다던가 개발의 방향성을 일으켜 주려면 어떤 행위들이 있어야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두 지역을 연결시켜주는 도로를 많이 개설해주고 확장해주면 됩니다.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을 연결해주는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절에 대한 영향이 완화가 되고 고속도로의 긍정적인 영향 또한 외부 지역에도 많이 미치게 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단절의 영향을 말씀드리냐면 고속도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라면 통행의 수요가 발생하니 그건 집가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도로들이 뭔지 알아야겠죠? 바로 이런 도로들이에요. 1번 국도, 그리고 LG생활건강 퓨처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629 지방도, 그리고 풍세로입니다. 현재 1번 국도 목천 삼룡 확보장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천안에서는 629 지방도로와 풍세로에 대한 확장안을 구상하고 있어요. 그럼 해당 도로 라인으로는 단절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건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긍정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연결될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 국도, 교량과 교량 사이가 넓죠? 네, 맞아요. 그냥 원래 여기가 4차선이기 때문이에요. LG생활건강 진입도로, 여기도 이미 4차선이라 교량의 폭이 넓습니다. 다음은 서천안 IC가 있는 629 지방도로, 여기도 기존 도로 폭에 맞춰서 이미 4차선 폭으로 교량이 세워져 있네요. 여긴 풍세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안에서는 이 풍세로에 대한 확장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계획은 없는데 교량이 넓은 곳이 하나 있어요. 어딜까요? 이런 녹록길인데 유일하게 이곳의 교량이 넓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남일골프장 바로 뒤편인 거죠. 우리는 왜 여기에 이런 넓은 교량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해요. 왜? 그 이유에 투자의 포인트가 있을 테니까요. 제가 예전에 여기 차를 타고 넘어가다가 정말 죽다 살아났는데요. 여기 보이시죠? 자가용 진입 불가. 이쪽으로 차량 통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농기계 운행용 정도의 폭으로 산을 관통하는 현황도로라 정말 위험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곳에 이런 폭의 교량을 만들었을까? 이건 제 추측이긴 하지만 천안의 외곽순환도로 중에 신방 목천이 이 인근에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예전 자료로 보자면 번영로에서 시작을 해서 휴대지구를 지나 이렇게 이런 라인이 그려지거든요. 근데 이 지나가는 라인이 여기가 바로 산악지형이고 천안아산 고속도로의 터널로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연계를 할지 지금으로는 상상이 안 가요. 여기를 고가로 할지 터널 밑에 지하도로로 할지. 그런데 이런 구조물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천안 아산 고속도로의 구조물이 교량과 천안 외곽순환도로 신방 목천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구상을 해본다면 저는 이쪽이 조금 더 현실적인 노선이지 않나?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천안 아산 고속도로의 지하도로 또는 고가로 개설하는 것보다 기존에 만들어진 교량을 이용하고 기존의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개설을 한다면 조금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가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노선이 채택될지도 미지수이지만 신방 목천은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도 안 된 사업이니까요. 만약 6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그 반영 시기는 26년. 보통 설계가 그 다음 계획이 발표될 때가 되니까 보통 31년. 그럼 개통까지는 36년. 빨라도 36년은 되어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천안 아산 고속도로의 서천안 IC. 이 IC가 주변 지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볼까요? 공사를 시작한 2016년 이전에는 이 서천안 IC 인근은 60에서 9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일반인 분들의 눈에 고속도로 공사 현장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100만원 중반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LG생활건강 진입도로들이 개설이 되고 나서 약 19년에서 21년 사이에는 250에서 300만원짜리가 거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완공이 되어가는 시점에 현재 나와 있는 매물로는 여기 한 450 정도짜리가 있네요. 그럼 고속도로의 외곽, 단절 지역은 어떨까요? 인근에 629 지방도에 접해 있는 토지가 현재 300만원대 정도가 나와 있어요. 현재 나와 있는 매물에 대한 가격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지형적 영향, 건축 행위 가능 여부 등등을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인근의 거래 사례를 본다면 그 차이가 느껴지시죠? 똑같은 고속도로의 IC 인근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선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 지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천안-아산 고속도로는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약 2023년이나 24년은 되어야 준공이 되고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부내륙고속도로, 서울-세종고속도로와 연계해서 천안과 아산의 교통 지정체를 완화시켜주고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 수요를 충족시켜줄 것으로 보여요. 고속도로는 단절된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연계교통망을 중심으로 해서 단절의 영향을 완화시켜주고 그 완화는 그 인근의 지가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럼 천안-아산 고속도로의 연계교통망은 1번 국도, LG생활건강 진입도로, 629 지방도, 그리고 콕부동산 연구소 추정, 천안 외곽순환도로까지 말씀을 드렸네요. 새롭게 시작하는 천안의 고속도로 파트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괜찮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의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천안 고속도로 시리즈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산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LP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격언이 하나 있죠. 길 따라 돈이 흐른다라는 말인데요. 오늘은 그 도로 중에 천안의 고속도로 2탄, 세종안성 고속도로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파헤쳐보고 주변 부동산의 상황과 투자 전략 등을 콕콕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사업명은 2017년 6월에 완공된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현재 공사 중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합쳐서 세종 포천 고속도로라고 명칭을 부여하고 노선 번호를 제29호로 결정하였어요. 그중 천안이 포함되어 있는 구간은 서울 세종 고속도로 중 세종 안성 구간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은 안성 성남. 해당 구간은 2017년에 착공해서 22년 완공이라고는 했지만 23년은 더 넘어야 준공을 할 것 같은 노선이고요. 다음은 성남 구리고속도로는 2016년에 시작해서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들을 합한 게 서울 세종 고속도로예요.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는 고속도로죠. 여기에 2017년에 완공된 구리 포천을 더하면 바로 세종 포천 고속도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완공된 이 구리 포천의 경우는 민자 사업으로 해서 1단계를 진행했고요. 이후 구간인 서울 세종 고속도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는 민자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시급성을 감안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성 강화 및 조기 완공이라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 재정사업을 변경하고 예정된 사업 기간보다 1년 빠르게 앞당겨서 진행한 고속도로예요. 이러한 국책사업이 일정을 앞당겨서 진행한 경우는 저는 좀 처음 봐요. 원래 해당 사업은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경부고속도로는 워낙 교통지정체가 심각하고 특히 천안 구간은 시내권의 외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입장 휴게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옥산 IC까지 이런 직선화가 국회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사업이 진행을 하면서 말이 쏙 들어가 버려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건설한다고 하여 같은 제2경부고속도로로 불려왔지만 이렇게 불리게 된다면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유하기 때문에 향후 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장래에 부산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서울-세종, 현 세종-포천으로 지정해달라고 주문을 해서 현재의 고속도로 명칭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해당 사업은 국가기관 고통망 계획 중에서 남북 2축의 지선으로 남북 2축은 경부고속도로,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이고요. 남북 3축은 중부고속도로인데 그 사이에 위치하는 본선에서 갈라져 나온 도로, 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름과 같이 종점인 세종특별시의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서울과 세종을 연결하는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의 만성 지정체가 발생하게 되고 남북 3축인 중부고속도로 또한 지정체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만든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종 안성 고속도로의 경우는 2009년 예비 타당성 검토에 합격되었어요. 하지만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었고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지지부진하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급물살을 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에서도 살짝 언급했지만 민자 사업인 포천구리의 경우는 이미 개통 운행 중에 있고요. 포천구리와 연결되는 제2경부라고 불리우는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이 구간별로 한번 나눠보자면 성남구리는 16년에 착공을 해서 22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약 60% 정도이고요. 다음 구간인 안성 성남의 경우는 17년에 착공을 해서 23년 12월에 완공으로 계획을 했지만 현재 공정률은 50% 내외입니다. 여기서 이 안성의 주변 부동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내년이면 준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아직 공정률은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안이 포함되어 있는 세종 안성 구간은 2019년도 12월에 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공정률 10% 미만이고 계획상으로는 24년 9월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세종에서 서울까지 70분에 도달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는 25년은 이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이번 정부에서 SOC 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었습니다. 약 4,700억 원 대폭 삭감되었죠. 그러다 보니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안성시장, 세종시장이 그 책임이 형 정권엔 여당 탓에 있다는 뉴스가 있었고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고 했지만 저는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일단 SOC 사업 예산이 삭감된 건 팩트니까 여당, 야당, 누구 문제니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돈이 없으면 공사 못하겠죠? 그럼 사업 지연이 예상되겠네요. 서울 세종고속도로의 연계도로를 한번 보자면 너무 크게 보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천안 인근으로만 볼게요. 북으로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연계가 되고요. 이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용인시가 나오는데 용인시에서 원산면에 원삼RC가 생깁니다. 그 원산면 하면 기억나는 거 있으시나요? 부동산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바로 SK 하이닉스가 계획되어 있는 곳이죠. 그럼 앞으로 이 도로를 통해서 물류 수송이 그 원산면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남쪽으로는 천안 경부고속도로와 연계가 되고요. 이 경부고속도로의 좌측 천안 JTC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천안 아산 더 연장이 되면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고 서부내륙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에 접속이 되겠네요. 이렇게 개설이 된다면 지금 현재 경부고속도로 이 부분 지정체가 상당히 심한데 이런 부분들의 교통량을 이쪽 서울세종고속도로가 흡수해서 분산시켜준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굳이 이쪽으로 안 와도 이렇게 부산을 갈 수도 있고 서해안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호남을 갈 수도 있겠죠.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주 간선망은 어딜까요? 고속도로는 자체적으로는 도로의 역할 중에 하나인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한 진출입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속도로만으로는 그 영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주 간선망을 찾아야 하는데요. 고속도로와 연결이 되는 도로. 고속도로의 RC를 통해서 그 도로에 연결이 되고
그 연결로 인해서 주 발전축이 형성되니까요. 경부고속도로의 주요 간선망이 어디죠? 바로 1번 국도입니다. 그럼 천안아산고속도로의 주 간선망은 어딜까요? 바로 21번 국도죠. 이렇게 각각의 고속도로마다 주요 간선망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오시나요? 보통 이러한 주요 간선망의 개발의 방향이 나옵니다. 고속도로의 옆이 아닌 바로 주 간선망의 인근으로 말이죠. 그럼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주 간선망은 바로 57번 국지도예요. 이게 안성에서는 서운면에서 안성시청 쪽으로 가는 도로이고 이 도로가 대전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원래 해당 도로는 국도 57호였다가 이 국도로서의 개설 계획이 없어서 국지도로 다운그레이드 된 도로입니다. 현재 이 도로는 일부 구간에서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선형 개선 사업이 확정되었고 앞으로는 그 노선의 일부가 이렇게 신규 개설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주 간선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향후에 천안 외곽순환도로인 성거목천이 이렇게 개설이 된다면 지금의 국지도 57호선과 연계하고 그리고 동천안 휴게소와 연결되는 노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자, 다음 천안에서는 나들목 2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IC죠. 입장에는 서운 입장 IC 그리고 성남에는 동천안 IC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입장의 서운 입장 IC부터 보자면 이 IC와 연계되는 도로는 34번 국도. 이 34번 국도는 현재 입장 진천이라고 해서 선형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바로 옛 구국도 34호선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계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이런 부분들은 산악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행위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앞으로 고속도로에 연결된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그러한 영향,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입장 서운 IC가 미칠 영향을 보자면 그건 안성 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위쪽의 안성에는 남안성 IC 인근으로 해서 안성 제2, 3, 4, 미약 1, 2 산업단지가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안성에서는 여기쯤 안성 오산단이 현재 이곳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물류 수송 측면이 개선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입장 인근으로 해서 물류 창고 산업단지 계획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산업단지보다는 물류 창고가 더 많이 입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입장면 유리 쪽으로 해서 물류 창고 이제 대형 물류 창고 계획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토지 동의서 받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이러한 영향들이 많이 미치겠죠. 주변으로. 주변에 평지라서 이러한 영향들이 미치기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계획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계획관리지역이 20만원, 30만원 하던 토지들이 현재는 공사 현장이 눈에 보여서 그런지 거래 가격은 90에서 100만원 정도? 부르는 가격은 좀 더 비싸더라고요. 농림지역은 한 30만원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서운면이나 입장면 쪽의 농림지역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다음은 성남의 동천안 IC입니다. 동천안 IC는 상록CC와 천안 오산단 이 인근으로 해서 바로 시도 5호선에 접속하는 IC로 계획이 되어 있죠. 이런 계획이 발표되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최근에 이 시도 인근으로 해서 거래들이 한 150만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부르는 가격은 한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시도 라인은 투자 포인트로 나쁘지는 않긴 한데 이미 많이들 투자를 하셔서 그런가 좀 비싸요. 그래서 저는 다른 곳을 조금 더 좋게 보는 곳이 있는데 저는 어디를 보냐면 여기가 천안 제5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이쪽이 확장부지 그리고 이쪽이 쿠팡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산업단지 계획으로 신사 일반 산업단지가 이 자리에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사 일반 산업단지의 자체로 보자면 산업단지니까 물류 수송이 좋아야겠죠.
인근에 고속도로 IC도 있으니. 그런데 현재 자체 계획으로만 보자면 해당 산업단지는 5산업단지의 내부 도로망을 이용해야만 서울 세종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5산단 진입도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지금도 교통 지정체 및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사 일반 산업단지에서는 이 내부 도로망이 아닌 구역 외 도로로 해서 진입도로를 개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노선의 위치가 바로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고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으니까 한번 그쪽 영상에서 보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안쪽을 쿠팡에서 토지 매수하려고 토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격이 나가는 편인데요. 그래도 이 시도 라인보다는 조금 저렴해요. 거래되는 가격은 농림지역이 한 30만원 정도, 부르는 건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하고요. 이게 적정 거래가라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신사 일반 산업단지는 계획상으로 26년 준공 예정이고 고속도로 개통 시기와 비슷합니다. 그럼 이를 감안하고 투자 계획을 잡으셔야겠죠.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계획에서는 IC가 2개만 발표되었었어요. 최초 계획에서. 하지만 천안 구간은 서울 입장 IC에서 동천안 IC까지 거리가 약 21km입니다. 생각보다 IC와 IC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 서울 입장 IC와 동천안 IC 사이에 뭐가 있죠? 바로 동천안 휴게소가 있죠. 요즘 이런 휴게소에 기존 IC에 비해 설치 비용이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하이패스 IC를 만들어서 고속도로 접근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천안에서는 입장 휴게소, 망양 휴게소, 천안 호두 휴게소에 계획하고 있죠. 그리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의 동천안 휴게소에서도 바로 하이패스 IC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처음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이쪽 세종 방면으로만 해서 고속도로 하이패스 IC를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서울 방면, 세종 방면 전부 다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위치가 바로 북면 행정복지센터 바로 옆에 있는 농어촌도로에 개설이 되는 겁니다. 바로 IC 연계도로가요. 이 연계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바로 붙어있는 도로가 57번 국지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로 주변으로 고속도로 접근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물론 고속도로로 인해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해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입지하기는 어려워요. 왜? 이곳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북면은 천안의 알프스예요. 수려한 경관으로 여름이 되면 휴양지로 아이들과 물놀이 하러 오는 곳이거든요. 저도 몇 번 갔었고요. 그럼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서울과 천안의 시간적 거리가 단축이 되겠기 때문에 서울 근교에서 놀러 갈 수 있는 가평과 같은 느낌? 너무 오버했나요? 하여튼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단독주택, 펜션 등이 입지할 가능성이 높겠죠. 물과 산이 있고 가까운 천안의 알프스. 세종안성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앞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울로의 이동이 가능해지며 이동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통행량이 분산되어 경부, 중부고속도로의 지정체가 일부 해소될 수 있겠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도로이니까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된다면 IC 인근으로 많은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 서울 입장 IC, 동천안 IC는 고속도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창고 부지로 곽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곧 개통 예정인 안성 쪽에서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천안 휴게소의 하이패스 IC는 서울과의 이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서울 경기도 인근의
관광 수요 및 단독주택 수요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그 주변은 펜션, 단독주택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겠네요. 또한 주요 간선망으로는 57번 국지도가 있고 57번 국지도가 선형 개선 및 신규 개설을 할 수 한다면 57번 국지도의 교차로 경역으로 대규모 개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구간에서 개발의 방향을 일으켜 집가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서울세종고속도로의 천안 구간은 산악지형을 통과하고 있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큰 개발 행위는 어려워요. 그리고 지역 및 경관 훼손이 있을 수 있는 도로이지만 분명히 IC 인근으로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도로가 맞습니다. 앞으로 개통까지는 3년 이상이 남은 도로예요. 그럼 3년 동안 개통이 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은 투자를 어디에다 해야 할까? 라는 식의 접근이 아니고요.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어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영향이 집가에 얼마나 미치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통될 고속도로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런 지역, 이런 지역에 영향을 미치구나. 그리고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되는구나. 그럼 앞으로 이쪽 계획될 고속도로에 이 정도 영향을 이 지역에 미칠 수 있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능하겠죠. 그럼 그런 판단이 가능해질 때 그때가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기겠네요. 자, 그럼 지금 이 그림 여기 어디죠? 고속도로? 바로 공주 천안 고속도로. 예전 이름으로는 천안 평택 고속도로. 다음 시간에는 이 공주 천안 고속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우리가 하기에는 이미 늦었어요. 우린 이 다음 시기를 준비하면서 노려보셔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다면 서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콕부동산연구소의 공배준입니다. 오늘은 천안의 고속도로 에피소드 세 번째 시간이에요. 이번 고속도로는 천안만이 아닌 아산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속도로예요. 하지만 이 고속도로 요즘 특별한 말이나 추가되는 자료가 없어서 그런지 좀 말이 많은 도로죠. 그 도로는 바로 천안과 아산의 경계를 경유하고 있는 공주 천안 고속도로입니다. 천안과 아산에 투자를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로죠. 그래서 관련한 내용을 유튜브에 넣으면 여러 의견이 달리기도 하고요. 진행을 안 한다더라, 계획이 어디까지 왔다더라 등등 일리가 있는 의견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료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이 영상을 다시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천안사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공부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지역을 언급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이 부동산은 하루하루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단 며칠만 지역에 대한 흐름을 놓쳐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지역인 천안과 아산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 전부가 팩트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 주신다면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담이 길었네요. 오늘 공주 천안 고속도로 자료를 기반으로 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고고! 오늘 내용을 이해하시려면 고속도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전처럼 고속도로의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최상위 국가의 종합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의 하위 계획으로 교통망에 관해서는 최상위 계획이 바로 국가기관교통망 계획이고요. 그 교통망 중에서 고속도로와의 관련된 계획이 바로 고속도로 건설 계획입니다. 이번 22년에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죠.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속도로 규모를 고려한 연장은 평균 2.4%가 증가하고 있지만 총 차량의 주행거리는 연평균 3.8%가 증가했어요. 또한 차량 보유대수 연평균 3.1% 증가했고요. 이 말은 고속도로가 신규 개설되는 양보다 통행량, 차량의 수가 더 많이 늘고 있어 차량당 고속도로 이용도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거죠. 즉, 공급보다 수요가 큰 실정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만약 1조 원을 투자한다면 2018년 한국은행 기준으로 적용 시에 생산 유발 2조, 부가가치 7,500억, 고용 유발 10,000명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고속도로는 국가의 주요 간선도로로 산업단지, 관광지, 항만 등 주요 거점시설을 연결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속도로죠. 결국 고속도로는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도로 부분의 국가재정 투자 실적은 201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현 정부 또한 GTX 예산을 제외한다면 SOC 예산은 크게 삭감되었어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고속도로에 재정이 투입되기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 고속도로 건설에 민간 자본이 투입되고 있고 현재까지 전체 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 실적 중 약 4분의 1 정도가 민자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한정된 재정 여건으로 인해 민자 사업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사업 또한 꾸준히 발굴 중에 있어요. 결국 앞으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릴 공주 천안 고속도로 또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제한된 사업이죠. 이 이야기를 기억해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오늘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공주 천안 고속도로로 돌아와서 해당 고속도로는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급증으로 인해 경부고속도로와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의 기능 저하가 되어 이를 보조하는 축으로 신설하는 고속도로예요. 물론 교통 지정체 해소, 교통량 분산, 이러한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산, 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 지역의 지역 개발 유도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천안 2, 3, 4 산업단지의 물동량을 처리하고 수도권 연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해당 사업은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반영이 되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남북 1축은 이쪽에 서해안, 남북 2축은 천안 논산과 경부고속도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번 계획에서 1축과 2축을 세분화하였어요. 남북 1축을 1과 2축으로 나눴는데 1축은 서해안으로 동일하고 남북 2축을 서분회로 고속도로 제2서해안으로 추가를 했죠. 남북 2축은 3축과 4축으로 나눴는데 3축은 경부고속도로로 동일하고 4축은 현재 공사 중이고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남북 4축으로 설정되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드리는 공주천안은 어디에 속하냐? 바로 남북 3축 경부고속도로의 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선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은 도로죠. 분명 필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건설 계획에 반영이 된 것이에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남북 4축인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이 되어도 그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서울-세종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의 통행 수요를 일부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건설이 되기 때문에 시점이 비슷해서 역할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주-천안-고속도로는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이 안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남북 4축의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연계성 강화라는 목적도 있긴 하지만 주 목적은 호남에서 연결되는 경부와 중부의 통행량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계획명은 공주-천안 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 잠시 후에 그동안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지만 이전 계획명은 공주-천안이 아닌 천안-평택 고속도로였어요. 위치는 이름을 보면 아시다시피 천안-평택 고속도로였을 때에는
천안의 풍세면에서 시작을 해서 평택대학교가 있는 평택 소사동까지였지만 이후 발표에서는 공주 정안 IC에서 성안의 안국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천안 평택 간 고속도로에서 이 안국리에서의 평택 간 이 구간은 현재 천안 성안 평택 소사 국도대체 우회도로로 추진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추진된다면 세종시에서 43번 국도를 통해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고 경부고속도로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공주 천안을 통해 아산 신도시 천안까지 연결이 되고 성안 소사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통해 평택의 소사지구에 연결이 되고 이후에 현재 공사 중인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과 연계하는 도로가 되는 겁니다. 노선을 보면 경부고속도로와 거의 유사하게 경유하지만 서울-세종고속도로와는 좀 결이 좀 다른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남북 3축의 지선이라고 하는 거죠. 노선의 연장은 약 39.4km이고 기존 천안 논산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확장을 하게 되며 신설 구간인 여기는 왕복 4차로로 개설 예정입니다. 노선 안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천안 쪽은 크게 변경되는 내용은 없고요. 아산 쪽 노선에 대한 이견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연역을 좀 보자면 처음 천안 평택 고속도로가 제한되었을 당시에는 곡교천의 좌측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의 요청으로 곡교천의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제출했죠. 이 노선으로. 이후 공주-천안 고속도로로 명칭이 변경되고 다시 제한되었을 때에는 상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 신도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위치를 경부고속선에 인접으로 해서 이렇게 경유하게 변경이 되었죠. 현재까지는 천안 민간사업자는 이 노선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산시에서는 아산 신도시를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는 꾸준하게 노선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부고속도로의 동측편으로 해서 이런 노선도 제한하긴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쪽에 K밸리 아산 그리고 민간 취락지구들이 많아서 어려워 보이고 그리고 도시교통 정비 중기계획에서는 43번 국도의 좌측편으로 한 노선도 제한했지만 이 노선은 민간과 국토부에서 반려되었다. 이번에는 나들목 IC를 알아볼까요? 천안 평택 고속도로 당시 계획에서는 7개였지만 현재 나와 있는 자료를 분석해보면 6개의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여요. 확정적인 사항은 아니고 변경될 가능성이 높으니 위치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안 IC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풍세 용정 IC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 43번 국도와 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차로를 통해서 6산업단지 그리고 풍세 1, 2 산업단지와 연계가 되는 IC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IC는 배방 IC로 한들 물빛도시 구 아산 신도시와 연계가 되는 도로예요. 천안 평택에서는 배방 1, 2 IC가 있었는데 공주 천안에서는 하나도 축소되었어요. 예전 아산시의 제안에서는 이 배방 IC와 용정 IC를 합쳐서 이쪽 세교리 쪽으로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제안만 한 것이니까 반영이 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그리고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 라인 이렇게 신도시를 관통하는 요 지역들은 지하와 터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가 아니에요. 다음은 은봉 IC예요. 이렇게 이쪽 624 지방도에 접속하게 되어 있죠. 예전의 계획에서는 이렇게 해서 628 지방도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628 지방도에 접속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긴 했지만 이 628 지방도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서 일단 노선은 624 지방도에 접속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선인데 이렇게 해서 이쪽 부근으로 해서 IC 접속을 제한하긴 했지만 여기는 솔직히 예상 위치도 짐작이 안 돼요. 다음은 직산 휴게소입니다. 이 휴게소를 포함시킨 이유는 천안의 노선에 대한 의견 제출 시 이 직산 휴게소에
하이패스 IC를 설치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천안에서는 대로 2-5호선과 대로 2-3호선의 연계 계획을 가지고 있죠. 이 노선이 624 지방도, 산동, 산덕 지방도 확포장공사의 공영 노선이기도 하죠. 천안과 아산을 연결시켜주는 노선. 하이패스 IC이기 때문에 화물 차량의 통행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천안 북부생활권의 시작인 직산에서의 북천안 IC만이 아닌 신규 IC 개설은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예전 노선 안에서는 하이패스 IC를 이쪽으로 해서 천안 제4산업단지에 이쪽 도로로 접속시키는 방안이 있었는데 현재는 624 지방도와 연계된 대로 2-5호선과 2-4호선으로 연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성안 IC예요. 가끔 타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면 IC가 접속되는 곳을 이 34번 국도라고 표시하는 분이 계시는데 천안 평택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34번 국도가 아닌 1번 국도와 연계하는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안궁 IC이고요. 여기서 성안 소사 국도대체 우회도로와 연결해서 이렇게 평택으로 가는 거죠. 자, 다음은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2016년 3월에 최초 사업 제안서가 제출되고 2016년 5월에 영향평가서가 제출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아산 신도시는 해제된 상태이고 개발에 대한 수요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획을 철회하였어요. 하지만 이후 2018년 초부터 시작을 해서 아산 신도시 해제지역 인근으로 도시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계획들이 수립되었죠.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인구가 동부생활권으로 유입된다는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 고속도로 통행 수요가 다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다시 제한이 됩니다. 사업이. 노선의 시종점을 변경해서 말이죠. 이후 크게 발표된 자료는 없지만 국토부의 문의 결과 22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는 완료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민자 적격성 조사라는 것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더불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격한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2005년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죠. 타당성과 적격성 관련한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해당 사업은. 그럼 다음은 제3자 제안 요청 공고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아직 여기까지는 안 된 상황이에요. 이 다음에 하는 것이 실시 협약, 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걸쳐 보상하고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직 사업 기간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계획상으로는 2019년에서 2028년으로 변경된 상태예요. 공사 기간은 약 5년이고요. 자, 지금까지는 공주천안 고속도로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핵심은 지금부터죠. 이 공주천안 고속도로의 핵심은 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 어디에 어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보통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고속도로는 진행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지금 현 시점에서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위에서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해당 사업은 필요성이 분명히 인정되는 사업이에요. 세종에서 수도권과의 통행량이 많아진 상태에서 경부고속도로만으로는 이 통행 수요를 받쳐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국가기관교통망계획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반영이 된 것이죠. 하지만 국가 재정에서 SOC 예산은 삭감되었고 고속도로에 투자하는 예산 또한 줄어든 것이죠.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가 예산은 없고 그런데 민간에서 제안을 했네? 그리고 해당 노선을 제외한다면 이미 다른 노선들은 공사 중이나 운영 중이라는 거예요. 결국 해야 하는 도로가 맞죠. 그런데 문제가 몇 개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산이 이 노선안에 대해서 신도시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뭔가 새로운 노선들을 계속 꾸준하게 제시하고는 있긴 하지만 대안이라고 하기에는 민간이나 천안에서 그리고 국토부에서 받아줄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는 수익성을 창출하는 도론인데 아산시에서 제시하는 노선들은 돈이 되지 않는 노선들이죠.
결국 도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부 지자체, 아산에 반대가 있다면 사업 추진이 수월할 수 없겠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다음 두 번째. 해당 계획의 제안자는 한라건설이 메인입니다. 예전에는 이 한라건설이 메인으로 천안 평택고속도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진행하려고 했었죠. 자, 여기서 성안 소사와 연결이 되는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또한 한라건설에서 제안하고 건설하고 있는 도로예요. 그런데 진행하고 있는 이 평택 동부고속화도로가 보상 지연으로 인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한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른 민자사업 또한 암초를 만났어요. 공주천은 또한 아산의 반대로 인해 다음 단계를 진행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업 제안자의 머리가 아픈 상황이라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건 금리 인상과 연관이 있어요. 이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에서 설계, 건설, 운영, 관리를 맡기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투자를 한 민간에게 어떤 이득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업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나누죠. BTO, BLT, BOT 등등등 많은 사업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BTO 방식을 채택하죠. BTO, B는 빌드, 민간에서 건설하고, T, 트랜스터, 공사가 완료되면 정부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O, 오퍼레이트, 일정 기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여 시설의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료를 징수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죠. 천안 논산도 이러한 방법입니다. 보통 이 BTO 방식은 손실이나 이익 모두 민간에게 100% 책임이 있어 민간 리스크가 높아요. 그래서 수익률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20년 기준 BTO 방식 4.5%. BTA라는 또 방식이 있는데 이거는 위험률을 조금 낮춘 사업 방식인데 수익률은 2.5에서 한 3% 정도가 되죠. 근데 문제는 시장 이자율이 상승했죠. BTOA의 기준이 되는 5년 국고채 금리 또한 3.5에서 3.6으로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더 상승할 여력이 있고요. 그럼 2019년 저금리인 상황에서 제한된 민간 사업의 여건이 금리 인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이에요.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굳이 지금 투자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러한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문제는 있겠지만 이 문제들은 언젠가 해결될 문제예요. 아산시는 천안-아산 고속도로가 곧 개통되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고속도로 통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동부생활권의 이 고속도로 통행 수요를 서측에 있는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해결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탕정 2지구에서 북천안 IC 연계도로를 구성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란 말이에요. 결국 아산시 입장에서도 이 고속도로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국가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경부고속도로의 교통지정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종과 수도권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으로는 SOC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서서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민간에서 해보겠다고 제안한 사업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민간 사업자의 입장 또한 마찬가지예요. 현재야 고금리로 인해서 사업의 위험성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이 금리 항상 고금리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현재 고금리라 하더라도 운영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3, 40년 운영하는데 3, 40년 전부 다 고금리인 건 아니죠. 그리고 당장 건설 자금에 대한 채권 발행에 대한 이자율이 높아져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지 운영상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리고 한라건설에서 건설 중인 평택 동부고속화도로와 연계를 위해서라도 건설할 것이라고 봐요. 세종에서 수도권으로의 통행 수요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그러므로 인해 시설 이용료 또한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사업성은 계속 증가하겠네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하고 싶을 거예요. 분명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암초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행할 것이라고 봐요. 물론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요. 오늘은 좀 어려운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나 모르겠네요. 아직 공주천하는 노선에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노선 및 IC의 영향을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좀 무리예요. 하지만 대략적인 노선 정도는 알고 가자는 거죠. 그리고 오늘의 핵심은 공주천안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계속 진행될 것이냐는 게 핵심이에요. 현재 공주천안 고속도로는 남북 3축의 지선으로 국가, 지자체에 필요한 도로이긴 하지만 다방면으로 암초에 걸려 있어 지연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기관 교통망계획,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되어 필요성을 인정받은 도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아산도 꼭 필요한 도로이니까요. 아산도 필요는 인정하지만 그 노선에 대한 협의가 안 되었을 뿐이에요. 어떻게 갈피를 못 잡는 투자의 방향을 잡으셨나요? 앞으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콕부동산 연구소의 공배준이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괜찮아 잘 될 거야.